그냥 간단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어디 일개 기업, 어디 일개 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거랑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국가의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죠. 미국이 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앞에서 그거를 선두주자로 가는 거죠.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트럼프가 압승을 했고, 트럼프 압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은, 공화당이 상원은 거의 99%, 네,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에서도 승리가 90% 이상 목전에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이 상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완전히 싹쓸이죠? 미국에서는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그럼 공화당이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정책이 거의 프리패스로 다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공약들이 다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예상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그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비축물로서 삼겠다. 그래서 현재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로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도 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얻는 것도 팔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중요한 골자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법안은 뭐냐면 더 진보적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입한다. 5년간 1년에 20만 개씩. 그리고 향후 20년간 팔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적 그 전략 비축물 이상의 수준이 되는 거죠. 요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준비자산으로 삼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영향,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파급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간단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일개 기업 또는 어디 일개 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거랑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국가의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죠. 미국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나라들이 할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앞에서 그거를 선두주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럼 정말 비트코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가들이 그 행렬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이제 조금만 늦으면은 가져갈 비트코인이 없네? 그러면 수많은 국가들이 마치 불장의 개미들이 포모가 와서 미친 듯이 달려들듯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듯이 수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 있겠죠. 그럼 그게 국가들이 달려드는 걸로 끝나나요? 지금도 기업, 기관, 기금,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죠. 왜냐하면 조금 더 늦었다가는 가져갈 비트코인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반암호화폐 성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친비트코인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치계에서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예전엔 다 그냥 도박적인 투기물로 봤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 당연히 트럼프 주변의 참모진들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트럼프의 생각도 바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결국은 돈과 표. 네, 이번에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20%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자였습니다. 그럼 유권자 5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당연히 거기서부터 표가 엄청나게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3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산업,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이면 로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그 자금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돈과 표가 있는 곳으로 정치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한 80% 이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올해 도입된 현물 ETF도 여전히 80% 정도는 개인인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들은 아마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잃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관들은 자신들이 할당한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까지는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사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가격이 좀 오르면 팔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개인들이 가진 물량이 이제 기관이나 기업 또는 국가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94%가 이미 공급이 끝났습니다. 전체 2,100만 개 중에. 그럼 나머지 6% 한 120만 개 정도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발행이 돼요. 그리고 그 공급량도 4년마다 계속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거래소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 비트코인이 원래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 지금 올해부터 비트코인이 현물 ETF 편입되면서 정식으로 전통금융권에 편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서서히 기업과 기관과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죠. 그다음 국가의 도입은 아직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도입도 아직이에요. 이제 몇몇 선도적인 기업들만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확대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할지 말지를 의결안으로 정했죠.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내후년부터 점점 국가와 기업과 기관과 기금과 연금의 진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약 2000년대 초반, 2000년 정도의 인터넷의 보급률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인터넷의 보급률이 2000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대중에게 퍼지는 흔히 말하는 채택의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얼리 어답터 수준에서 채택이 되다가 정식으로 보급이 되는 순간 급격하게 보급률이 증가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수의 끝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이런 S자 곡선을 띄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2000년의 인터넷 수준 요 막 꺾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와 금융과 국가의 편입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대로 공급은 94%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이제부터 증가하는데 공급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물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가격의 대폭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도 이번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테슬라 자체도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도 비트코인 10,000개가량 갖고 있는 거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기업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고 반대로 알트코인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지코인이거든요. 네, 도지코인 정말 속어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커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도지 파도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도지코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진영의 MVP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도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혜택을 입어서 테슬라와 도지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의 엄청난 상승은 도지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지코인이 밈코인이잖아요. 밈코인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강아지 코인. 다른 강아지 코인들의 상승도 이끌고 있어요. 왜냐면 도지가 밈코인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 시장은 대장이 가면 나머지가 그 뒤를 따라서 가요. 순환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강아지 코인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 강아지 코인들의 상승은 그 강아지 코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얘네가 이제 너무 오르고 나면 그럼 다른 안 오르는 코인들을 찾아보면 그럼 누구를 찾냐? 이제 고양이 코인을 찾아요. 그 개구리 코인을 찾고 그런 식으로 다른 민 코인들이 오릅니다. 그럼 이제 민 코인이 다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민 코인이 아닌 다른 알트 코인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지 코인의 이번 급등이 어쩌면 알트코인 시즌에 를 좀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추측을 조심스레 해볼 수 있죠. 앞으로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네, 뭐 그거는 미래 갔다 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는 무조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그다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산업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금융계에 이미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정치계에도 편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편입을 하고 연금 기금이 이미 사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 걸쳐서 채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3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산업은 지금보다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결국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정점을 찍겠죠. 근데 그 정점 가격은 분명 트럼프로 인해서 더 펌핑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올랐을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고 결국 내년 말에 사이클은 끝나고 모두가 이번에는 사이클 종료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변에서 절대 코인 투자 안 하실 것 같은 아주머니들도 아저씨들도 코인 얘기를 할 때쯤에 그때 또 사이클의 종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코인은 끝났어. 이제 망했어. 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열 것입니다.